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5일 오후 5시 33분입니다. 이 세계 정세를 좁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넓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좁게 보는 것은 CNN 뉴스를 틀면 나옵니다. CNN 기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성이 들리고 바로 눈앞에서 크루즈 미사일이 날아가고 총을 맞아 쓰러지는 병사가 있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 하면은 저처럼 여기 한참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 신문을 보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세계 정세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를 보는 방법이고 저는 숲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넓게 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역사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뭐 이런 단위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시적으로 보는 방법, 역사적으로 보는 방법이 오히려 미시적으로 보는 방법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좀 느긋하게 이 거시적 관점에서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의 방향성이 느껴집니다. 그 방향성은 이겁니다. 푸틴, 김정은, 이재명, 문재인 요 네 사람, 푸틴,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요 네 사람은 줄을 잘못 섰다. 세계사 앞에서 줄을 잘못 섰다. 세계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망조가 들었다 하는 느낌이 저절로 생깁니다. 큰 흐름이 그렇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조선닷컴 초기 화면에 나온 기사가 저절로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단독 보도, 서훈 문 만난 뒤, 문재인입니다. 문 만난 뒤 허위 정보 주며 국방부에 월북 보고 작성 지시. 서훈 전 안보실장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뒤 나와가지고 허위 정보를 주며 국방부 등에 월북했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 말하자면 사실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이번 감사원 보고에서 드러났다는 요지의 보도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문재인을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감사원이 전 대통령의 예우를 지켜가지고 질문지를 보냈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질문지 받지도 안 하고 무례한 짓이라고 했어요. 감사원은 제4부입니다. 존중되어야 할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을 향해서 전직 대통령이 짜증을 내면서 무례한 짓이라고 한 거, 이건 막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문재인이 주범이 아니냐. 이 모든 사안에 배후에 결국 문재인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2년 전에 있었던 2019년에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그것도 결국은 문재인 지시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 두 사건이 다 문재인이 주범이다. 그러면 문재인을 조사하든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반역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안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줄을 잘못 섰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북한 150대 출격 선전했지만 고철 전기
전투기를 띄우다가 추락도 했답니다. 요사이 한미일 합동훈련을 동해에서 하니까 발끈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고 비행기 띄우고 하는데 이게 다 공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듭니다. 미사일 한 발 쏠 때마다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 어떤 건 아마 수천만 달러 들 겁니다. 비행기가 뜨면은 그 아까운 기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띄웠더니 고철이라서 떨어진 것도 있답니다. 이건 또 뭘 이야기하느냐? 김정은이가 역사 앞에서 줄을 잘못 섰다. 지금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대응은 해야 됩니다. 문재인식 대응이 아니라 윤석열식 대응이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그건 한미일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발끈한 거죠. 과거에는 한미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미훈련에다가 일본까지 끼워가지고 한미일 훈련을 하니까 이게 3배로 더 신경질이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걸 정말 핵을 쓰겠다는 겁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쓸 수 없는 무기라는 게 요사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푸틴도 핵무기 쓰다가는 내가 먼저 권좌에서 쫓겨나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헛발질을 해댄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은 사람이면은 레이건 대통령 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동구 공산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현직 때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배우 출신이라고. 그러나 역사는 레이건 대통령을 공산주의라는 악의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사가 또 실렸네요. 이번엔 또 푸틴입니다. 푸틴. 누그러진 푸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크림 대교가 아마도 우크라이나 군의 이 공작 또는 특수작전에 의해서 큰 타격을 받고 그 크림 대교를 짓도록 명령을 했던 푸틴이 아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크림 대교가 지금 제대로 복구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물자를 보내는 게 지장을 받습니다. 우선 뺨 맞은 격이 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며칠 전에 미사일을 한 80발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을 우크라이나가 격추를 시켰어요. 격추시켰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스팅어 미사일이라는 휴대용 미사일로 격추시킨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크루즈 미사일을 격추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별 군사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주로 민간 지역을 때렸습니다. 미사일을 한 70몇 발, 80발 이렇게 쏘았으면은 아마 수천 명이 죽고 뭐 이렇게 돼야 뭐 자랑이라도 할 텐데 10여 명 사망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참 안 됐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10여 명 민간인이 죽었어요. 군인이 죽어야 뭐 효과가 있든지 말든지 할 텐데 결국 실패입니다. 실패. 민간 지역을 폭격하면요 부작용이 더 셉니다. 우크라이나가 발끈해가지고 G7 정상회담 소집을 요청하고 거기서 나토도 마찬가지지만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겠다 하는 결의까지 나왔습니다. 역작용입니다. 이거 역작용. 그런데 지금 푸틴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선닷컴의 제목은 누그러진 푸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 제6차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갑자기 그러면은 푸틴이 성인군자가 된 겁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미사일 공격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미사일 공격 해봤더니 결국 역풍이 불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협상하자고 그럽니다. 또 우리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했던 말하고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그때는 침공하기만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군을 해방군으로 맞아들일 것이고 스스로 젤렌스키를 쫓아낼 것이다 라는 허황된 정보, 독재자가 빠지기 쉬운 그런 정보 판단 미스로 쳐들어갔다가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푸틴도 이제 가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 푸틴을 편든 사람이 세계에서 2사람이 있어요. 공공연히 편든 사람? 세 사람이겠네. 벨라루스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그 다음에 3번째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지난 2월 말 이재명이 그때 한참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 TV 토론에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젤렌스키는 초보 정치인이라서 푸틴을 괜히 자극해가지고 침공을 불러들였다라고 했다가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그게 낙선하는데 꽤 기여를 했을 겁니다. 이재명. 요새는 또 이재명이 김정은 편들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김정은이가 핵으로 공갈을 치는데 위협을 하고 있는데 한미일 군사훈련 해가지고 날라오는 핵 미사일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죽지 않겠다는 몸부림입니다. 결국은 핵입니다. 핵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욕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일본을 끌어들였느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이재명, 결국 이 사람도 누구 앞에 편을 들고 누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푸틴, 김정은을 사고도는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은을 편드는 이재명, 이렇게 엮여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는 지그재그로 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큰 역사의 전환점이 지금 서서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입니다.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푸틴, 김정은, 또 하나 제가 언급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에서는 한 여성이 한 달 전에 히잡, 그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검은 보재기, 그걸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란의 그 도덕경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게 이란 여성들을 분노하게 해가지고 한 달째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통제가 돼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수백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신정체제죠. 이슬람 그 성직자들이 독재하는 거, 그 체제를 반대한다고 완전히 반체제 운동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또 김정은과 얼마나 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 있는 이 악의 축이 동시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에서 통일의 찬스를 만들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자중자애하면서 이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잘못한 게 많죠.
청와대 무리한 이전으로 중도표가 날아가 버리고 무리하게 이준석을 몰아내다가 2030 세대 날아가고 해서 지지율이 지금 아직도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하는 게 많아요. 안보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 재건 이것만 해도 50%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실점을 하면서 찬스를 노려야 합니다. 안보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경제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안보 잘해도 경제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 감옥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찬스는 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준전시 수준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합니다. 국회도 이럴 때는 당파적으로 싸우지 말고 국군을 도와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 국회는 국군을 밀어주어야 우리가 핵미사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헌법이 명령한 대로 자유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이라는 게 그게 공허한 개념이 아닙니다. 2,500만 북한 노예를 해방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와 같이 자유민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게 바로 헌법 제1조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그 대한민국 영토는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그 부속 도서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유통일 해가지고 북한 동포를 해방해야 한다. 북한 노예 해방이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그 찬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